네, 지금부터는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을 매칭시켜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와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는 026676-0267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유료 문자입니다. 샵 81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직접 투자, 선물 투자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 많이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추첨 통해서 상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부의 두 번째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실 파트너님 소개하겠습니다. 와우넷 이강일 파트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140만 원에 샀는데 계속 빠져서 고민이 많습니다. 애플은 액면 분할하고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0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140만 원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어제 종가가 이제 그 123만 4천 원까지 좀 밀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의 그 약세 원인은 뭐 많이 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일단 뭐 이게 주가가 빠지게 되면 뭐 좋은 얘기는 안 나오죠. 네, 계속 뭐 안 좋은 얘기만 나오는데 그래도 꼭 보셔야 할 게 상대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실적과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PBR 논리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한 120만 원 전후는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을 좀 다지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140만 원 이제 상단 물론 이제 뭐 증권사에서는 160만 원 이상,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계속 좀 목표가가 좀 낮아진 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박스권으로, 그러니까 큰 박스권은 120만 원에서 한 14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작은 박스권은 한 120만 원에서 한 130,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박스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즉 지금 이 삼성전자 약세는 뭐 질문 속에서도 답이 있습니다. 항상 뭐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애플의 이제 신제품이 9월 9일 날 출시 예정이죠. 아마도 이제 아이폰 6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애플의 아이폰 6 기대감도 삼성전자 약세의 한 원인이지만, 두 번째 원인은 애플이나 지금 삼성전자가 이 중국의 이 저가 이 스마트폰의 아주 공세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중국의 샤오미라는 그런 이제 기업이 저가 상품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실적이 좀 안 좋고 상대적으로 또 디스플레이도 좀 약합니다. 그러나 이제 메모리 쪽은 상당히 좀 강하죠. 그래서 마치 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부분이 물론 이제 매출에 기여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만 그로 인해서 악화되는 그런 부분만 너무 좀 강조하는데, 다른 부분은 또 호조가 되는, 호전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삼성전자 그래프는 지금 뭐 잠깐 보겠습니다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 그 의미는 없겠고, 일단 기술적으로 이제 제가 120만 원대는 이제 전저점 부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4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135만 원대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애플을 얘기했기 때문에 애플을 잠깐 보죠. 지금 이제 애플 차트입니다. 완전히 좀 다르죠. 이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때 실적 발표를 하면서 7대1로 이제 주식 분할, 액면 분할이 되겠습니다만, 액면 분할을 결의를 하고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불쏘시개에 더 집히는 그런 이제 전략을 좀 취한 거죠. 그리고 7월 달에 액면 분할한 이후에 지금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10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차트와 지금 애플의 차트는 완전히 좀 다른데, 이런 또 차이도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하드웨어인 아이폰 6나 이런 게 계속 모델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점도 상당히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삼성전자가 이제 9월 달에 독일에서 열리는 IFA에서 스마트 홈 관련된 뭐 기기를 또 내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 주가에 얼마나 좀 영향을 좀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결국 다시 한번 결론을 좀 맺자면, 일단 가격 논리는 한 120만 원에서 한 140만 원 논리로 보되, 포인트는 이거 같습니다. 지금 삼성그룹 입장에서 이 발동의 불은 뭐겠습니까? 지배구조 개선. 특히 이제 뭐 삼성 SDS나 나중에 이제 삼성 제일모직의 상장,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좀 마무리가 좀 되면서 이 삼성전자 주가도 그 흐름을 좀 탈 것이다. 즉 한 9월 9일 그 애플의 아이폰 6 출시 이후에 주가가 좀 변화되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 스마트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내리막길을 타고 있지만 기업 가치 대비 약간 저평가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따라서 당분간 120만 원에서 130만 원대 박스권에 진입을 하고 잠시 동안 머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해주셨습니다. 매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를 모바일 게임에서는 실적이 좋다고 해서 샀습니다. 13만 원에 샀는데 중장기로 보유해도 될까요? 너무 높게 잡은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게임주에 관련된 질문이 드디어 나왔네요. 자, 파트너님 어떤가요? 네, 말씀드리죠. 네. 컴투스가 올해 장에서 가장 그 화제주였죠. 한 주가가 4배 올랐습니다. 4배 오를 만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었죠. 바로 이 큰 폭의 실적 개선입니다. 초기 이제 낚시의 신이란 게임, 그리고 이제 RPG 게임인 서머너즈 워, 중독성이 상당히 좀 강하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고 올해 이제 예상 그 실적 가이던스를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내놨죠. 영업이익이 한 800억대 후반까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잠깐 한번 우리가 이런 종목은 지금 2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올해 가이던스가 작년에 매출액 814억에서 77억 했어요. 근데 올해 2062억에 869억입니다. 이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주가 오른 게 이제 합리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나오면서 주가가 15만 원을 좀 뛰어넘었죠. 그렇게 봤을 때 15만 원 위 주가는 항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여기저기에서 한 목표가를 20만 원 상향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 컴투스를 한 3, 4만 원대 공략을 하고 7, 8만 원대도 공략하고 그런 이제 매매 경험이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분같이 처음으로 13만 원대 사봤다. 그러면 반드시 볼 것은 뭐냐면 저는 감히 초보 투자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르는 주식은 쳐다보지 마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 언론에 노출되고 방송이 좋다, 여기저기 좋다 이러면 주가가 많이 뛰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어떤 이제 자기만의 투자 기법이나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 있을 때 매도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크게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올해 가이던스만 보게 되면 한 PER을 한 10배 정도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총이 지금 1조 2,679억까지 좀 빠졌는데 시총이 한 1조 한 5천억 정도의 가치는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주가가 빠졌냐? 그건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죠. 네, 그림보다도 그림을 보면 설명하는데 지금 이제 주가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게 항상 주가는 3마디로 움직입니다. 1마디, 2마디, 여기 3마디니까 이 부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까지도 상당 부분 좀 감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는 이 시점에서 나왔으나 주가는 좀 많이 반영돼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실 건 뭐냐면 지금 1조 5천억 정도의 가치는 있는데 왜 주가는 빠지냐? 바로 이제 신용잔고 부담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용잔고가 한 8% 넘었다가 지금 7%대로 좀 내려갔을 겁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신용 물량은 저점에 산 게 많다는 거죠. 이 저점에.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캔들 깨지더라도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일단 신용 물량 털자. 그러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겁니다. 그 매도가 매도를 불렀을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급등주는 21선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깨지게 되면은 그건 이제 급등주로서의 어떤 이제 생명이 이제 단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이 시점부터 이 빨간색 선이 21선인데 한 번도 안 깨트리죠. 지난달에 왔을 때는. 근데 여기서 좀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흐름과는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13만 원대, 아까 13만 원에 샀다고 했죠. 13만 원에 샀는데 지금 10억 5,700원이면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런 종목이 계속 우상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거 관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탄력의 크기 가속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낙폭이 크더라도 팔기에는 준다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땐 여기서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좀 반등이 나올 때는 좀 배트를 목표 승리를 좀 짧게 가져가고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이 컴투스 이런 종목에 비해서는 뭐 좀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가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좀 참고하시고요. 컴투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이 게임주에 대한 이슈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뭐 10월 초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있죠. 네, 데브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상장이 됩니다. 그 데브 시스템의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이 NHN 엔터테인먼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컴투스도 일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넥슨지트랄지, 그 다음에 위메이드랄지, 뭐 드래곤플라이랄지 이런 때에 또 게임주들이 순환매를 좀 돌리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즉 게임주는 3분기까지는 계속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단지 이제 컴투스는 너무 많이 올라 있어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여기서 현재 위치에서는 좀 짧게 잡는 게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과 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실적과 또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덜 됐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여력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조금 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으니까요. 자, 매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02-6676-0267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유료 문자입니다. 샵 818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궁금증들 보내주시면요. 방송에서도 소개도 해드리고 또 전문가분들과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여주세요. 자, 국내만 조선주가 약한가요? 현대 미포조선 때문에 30% 이상 손실이 나 있습니다. 자, 해외 조선주는 어떤가요? 중장기로 보유하면 제가 산 가격까지 올라올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가요, 파트너님? 어제 뭐 이렇게 보니까 현대 미포조선이 아주 큰 폭으로 올랐죠. 지금 30% 정도 손실이 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손실폭이 좀 많이 줄어서 다행입니다. 힘내시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어제 이제 현대 미포조선을 비롯해서 뭐 대우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약간 의미 있는 좀 변화가 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단기 저점은 좀 형성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뭐 해외 조선주보다도 사실 뭐 세계 최대 조선사는 뭐 국내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이 중국의 조선사들이 계속 좀 치고 올라왔다. 물론 이제 중국의 조선사의 주가가 국내 조선사 주가보다는 좀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계 그 조선사의 그 뭐 순위, 뭐 1순위는 뭐 국내 기업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어떤 동향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조선업황이 수주를 받더라도 저가로 수주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전에 뭐 컨테이선이랄지 LNG선이랄지 특수선이랄지 이런 수주가 상당히 좀 적죠. 그건 뭐 왜 그러겠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 특히 미국은 좀 경기가 좀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이머징 국가의 어떤 경기 개선 조짐이 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데서 발주를 좀 주려고 하는 게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소식이 좀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뭐냐면 추석 이후에 한 10월 달에 되게 되면 여기저기 이제 수주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제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이 조선주로 말이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것은 저는 아주 이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조선주로 공매도도 많이 몰려 있습니다. ELS 낙인 물량 많이 쏟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까지 가미됐어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확 올라가게 되면 그 공매도 세력들이 엄청 깨져 버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좀 통쾌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뭐 이 개인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아픔을 역이용하는 그 공매도 뭐 참 전 개인적으로 아주 뭐 반대라 그런 제도가 좀 없어 있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참 그게 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한 10만 원대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주가가 한 30%니까 이제 어제 오르면서 손실폭이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한 20% 초반대까지 좀 뭐 줄어들 것 같은데, 조선주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당 순자산을 꼭 보십시오. 주당 순자산. 잠깐 화면을 좀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주당 순자산이 종목별로 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한번 보시죠. 잠깐만요. 천천히 좀 가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자, 현대미포조선의 주당 순자산. 그러니까 조선주의 주당 순자산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이제, 왜냐면 이제 그 실적도 뒷받침 안 되고 경기도 뭐 안 좋다 이럴 때는 사실 믿을 게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자산 가치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대미포조선의 주당 순자산 가치는 13만 9천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가와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믿고, 물론 이제 꼭 뭐 주당 순자산,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PBR 1, 이 논리까지 바로 가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10만 원대까지 밀렸을 때 과연 뭘 보고 버티겠습니까? 뭐 기술적 분석, 차트 절대 안 맞습니다. 네. 오로지 믿을 것은 주당 순자산을 보고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튄 것은 갑작스럽게 이제 뭐 어떤 리포트나 이런 영향을 받고 주산업이 좀 호전이 좀 될 것이다. 2분기 때 악재 다 떨어지고 3분기 때 이제 실적이 약간 개선되지 않겠나? 이런 논리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건데 그건 단기 수급이에요. 전 가히 말씀드린 건데 3분기 실적도 가봐야 합니다. 뭐 정유주, 화학주, 뭐 기계, 조선 3분기 실적 가봐야 알아요. 지금 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는 패턴은 어떤 수주나 이런 소식이 좀 조만간에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많이 작용한 거라 좀 보고 있고 뭐 현대미포조선만 지금 주당 순자산을 봤습니다만 다른 뭐 현대중공업이랄지 대우조선해양이랄지 삼성중공업 역시 다 지금 현재 주당 순자산보다도 현저하게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는 것 좀 참고하십시오. 아울러서 지금 조선주만 얘기해 드리는데 뭐 화학주니 그러니까 뭐 화학주 그다음에 정유주 특히 정유주 뭐 SK이노베이션이랄지 GS 그다음에 SOL 그 기계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군들도 답답합니다. 이렇게 그림 보면 뭐 지금 화면에서 이 차트 보이게 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한 30% 빠진 분 입장에서는. 네, 그랬을 때 믿을 것은 제가 얘기했죠. 네, 주당 순자산이라고요. 그걸 일단 놓고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주가가 또 바닥을 치게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수주나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호재가 좀 나옵니다. 그러면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당 순자산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걸 좀 그때 이제 좀 줄일 것이냐 아니면 더 들고 가실 거냐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매도 30% 손실 났는데 그 매도 쉽지 않습니다. 좀 올라왔을 때 지금 주당 순자산 이런 개념을 믿고 좀 올라왔을 때까지는 네, 버티시라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선업종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큰 업종 빠진 것들 보게 되면 다 지금 현재 주가가 주당 순자산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힘을 쏟아내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최근 이 수주 개선 기대감에 따라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낙폭을 조금 회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주셨고요. 추석 이후에는 수주 개선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주당 순자산을 체크하시면서 조금만 더 버티시면 손실을 조금 더 회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같이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하루빨리 손실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네, 중국 관련주에서 화장품주가 좋다고 하는데 아모레퍼시픽을 지금 사도 될까요? 참고로 한국콜마는 지금 5만 원에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지금 사도 될까요? 어떨까요? 아모레퍼시픽을 지금 사도 될까요? 항상 질문 속에 저는 뭐 질문 속에 좀 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결론은 한국콜마만 가지고 가시죠. 네, 이렇게 좀 저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짤 때도 한 종목군에 그러니까 가는 말 쪽에 이제 물론 이제 상승 초기라면 가는 말 쪽에 다 배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상당 부분 좀 부각돼 있는 종목은 기존에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좀 수익 극대화 전략을 좀 취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현임할 때는
신규로 평할 때는 좀 단기로 좀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콜마를 5만 원대 샀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위치에서 아모레퍼시픽을 좀 산다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이제 어느 정도 차트나 할지 수급을 좀 꼼꼼하게 좀 보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한국 콜마 한번 잠깐 보시죠. 한국 콜마의 지금 이제 실적을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항상 실적 보게 되면 다 이런 종목은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PR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상당히 좀 높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조 1,000억대입니다. 어제 이제 한국콜마가 이제 중국 법인의 어떤 상장 이런 이슈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포인트는 중요한 게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 네, 그런 큰 부분이 좀 작용했죠.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지금 5만 원대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5만 원대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 가격대는 약간 좀 지금 어떤 완전 저점의 좀 공략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단기적인 수익률도 챙길 게 좋은데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하십시오. 이 추세가 좀 60일선이 이제 핵심선입니다. 이 추세가 깨트리지 않는 한 일단 한 다음 주에 재반등이 나올 때는 한 50% 정도, 그러니까 보유비중 한 절반 정도는 좀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만 한 6만 원, 이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 홀딩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한번 간단하게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여기 이 구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구간은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오버슈팅이 좀 나온 겁니다. 항상 오버슈팅이 나온다면은 제 경험상 봤을 때 21선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깨트리는 경우도 큽니다. 그러니까 21선 왔다고 해서 바로 매수 대응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21선에서 양선, 그러니까 양봉의 흐름이 나왔을 때 단기 대응하시되 오히려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좀 역시 배트를 좀 짧게 잡고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냐. 네, 그 말씀으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국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가 화장품주가 되겠죠. 최근에 이 오버슈팅 우려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과열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결론을 내려주셨는데요. 자, 아모레퍼시픽에 진입을 하기보다는 한국콜마를 조금 더 보유하고 가라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아주 명확한 조언 주셨는데요. 자, 매매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고처 일부 해외 직접 투자의 모든 것 상담 진행해 드렸습니다. 국내 주식과 또 해외 주식 매칭시켜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우넷 이강일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료 온라인 방송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저녁 7시에 와우넷 전문가 방송에서는요, 강현수 파트너님께서 무료 특강을 진행하십니다. 해외 선물 실전 매매 무료 특강인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곧이어 이어지는 2부에서는 샤프슈터 박문환 파트너님과 핵투 이현상 파트너님께서 진행하시는 국고처 2부가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도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함께 진행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국고처 1부 캐스터 황진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